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과 개, 정말 특별한 관계죠. 인류 최고의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이 쓸모 있는 늑대를 보고 길들여서 지금의 개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어쩌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개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면요. 이건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과 적응, 그리고 수만 년 전 몇몇 용감한 늑대들이 감행했던 거대한 도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점점 더 이 과정에서 개들이 얼마나 주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고 있어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유전학, 고고학, 행동 연구가 뒷받침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동물이 스스로의 진화 경로에서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과학적 흐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늑대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 위험을 넘어설 만큼의 이익, 즉 경제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용감한 늑대들은 왜 인간에게 다가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음식 때문이에요. 공생적 청소부 가설 또는 간식 가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부 늑대들이 인간 거주지 주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야생에서의 불확실한 사냥보다 인간 주변에서 꾸준히 간식을 얻는 것이 더 매력적이었을 수 있어요. 이런 늑대들은 아마 무리의 우두머리보다는 좀 더 대담하거나 덜 경계하거나 혹은 무리에서 약간 벗어난 개체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 선택은 인간과의 거리를 견디는 녀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죠. 중요한 건 이런 성향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과정은 늑대라는 종 자체가 가진 놀라운 행동적 유연성, 즉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이들을 적극적으로 길들이려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방임했기에 스스로 길들여지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죠. 어찌 보면 늑대들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 효율을 따져본 거예요. 사냥에 드는 막대한 에너지 대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쉽게 칼로리를 얻는 길을 택한 거죠. 하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 간식 가설에만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수렵채집인 사회가 과연 늑대 무리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꾸준히 배출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대담한 늑대는 오히려 인간에게 위협적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종간 입양 가설입니다. 고대인들이 어린 늑대 새끼를 데려와 키웠다는 건데요. 마치 애완동물처럼요. 이 가설은 인간의 보살핌 본능이 종을 넘어 확장되었고 어린 늑대들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며 유대감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어쩌면 미 잃은 늑대 새끼를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개 사이에 단순한 도구적 관계를 넘어서는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체코의 프르제드 모스티 유적에서는 약 2만 4천 년에서 3만 7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개가 매장된 채 발견됐는데 입에는 메머드 뼈가 물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의미를 부여했음을 암시하죠. 또 독일의 본 오버카셀 유적에서는 약 14,200년 전에 개가 사람과 함께 묻혀 있었는데 이 개는 심각한 질병, 아마도 홍역 바이러스 감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이건 누군가의 극진한 보살핌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픈 동물을 돌봤다는 건 이미 그때부터 인간과 개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래스카의 스완포인트 유적에서도 약 12,000년 전에 개가동물이 연어를 많이 먹은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건 인간이 나눠준 음식일 가능성이 커요.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것 이상의 관계, 즉 인간의 보살핌과 자원 공유가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두 가설, 즉 스스로 다가온 늑대와 인간에게 입양된 늑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지역이나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 가축화는 단 하나의 경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우리와 개의 DNA는 훨씬 더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개는 지금은 멸종한 고대회색 늑대 집단으로부터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늑대와는 다른 특별한 혈통인 거죠. 그 기원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약 2만 3천 년 전 시베리아 지역을 주목하고 있어요. 혹독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인간과 일부 늑대들이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죠. 혹은 약 3만 3천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고요. 중요한 건 개와 인간의 유전적 이동 경로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개가 아주 초기부터 인간의 중요한 동반자였고 함께 위험한 이주 여정을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우연히 따라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확장에 기여했기에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개들이 인간의 식단 변화에 맞춰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식단에 녹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개들도 녹말 소화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AMYEB 같은 특정 유전자가 변화하면서 늑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녹말을 소화하게 된 거죠. 이건 개들이 인간과의 삶을 선택한 후 그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거친 야생 늑대가 어떻게 이렇게 다정한 친구로 변모했을까요? 온순함이라는 특성이 핵심인데요. 러시아의 유명한 은여우 실험이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드미트리 벨랴예프라는 과학자가 수십 년간 오로지 온순한 성격의 여우들만 골라 교배시켰더니 놀랍게도 여러 세대 뒤에는 마치 개처럼 얼룩무늬 털, 곱슬꼬리, 늘어진 귀를 가지고 사람에게 꼬리치며 애교 부리는 여우들이 나타났어요. 단지 행동 하나를 선택했을 뿐인데 외모까지 바뀐 거죠. 물론 이 실험은 처음부터 완전히 야생 상태의 여우를 쓴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서 늑대 가축화 과정을 완벽히 설명하진 못하지만 행동과 유전자의 연결,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의 협력 가설이라는 더 흥미로운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 가설에 따르면 늑대는 이미 무리 생활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 관용, 협력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축화 과정은 이런 능력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늑대가 가진 기존의 뛰어난 사회성 소프트웨어를 인간에게도 적용하도록 방향을 바꿔준 것에 가깝다는 거죠. 주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인간과의 사회화를 쉽게 만들면서요. 개들은 늑대보다 갈등을 피하고 규칙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인간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이토록 깊은 애정이 싹튼 걸까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사랑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연구에 따르면은 개와 사람이 서로 눈을 맞추면 두 존재 모두에게서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이건 마치 엄마와 아기가 교감할 때와 비슷한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화학적 고리입니다. 놀랍게도 사람 손에 자란 늑대와 그 주인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늑대에게 장시간의 눈 맞춤은 오히려 위협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개들은 인간의 깊은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조상들의 사회적 신호를 재구성하는 놀라운 진화적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개의 가축화 이야기는 인간이 주도한 일방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늑대 그리고 초기 개들이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간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선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입양된 가족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우리와 함께 진화해왔죠. 이 파트너십은 개의 진화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사냥, 목축,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어쩌면 수만 년 전 배고프거나 호기심 많았던 한 늑대의 용감한 도박이 만들어낸 이 관계야말로 지구상 가장 성공적인 종간의 파트너십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